안녕하세요. 새싹공작소의 문승호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파업하면 나쁜 사람들 아닌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파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신가요? 2016년 4월 프랑스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다 보니 길거리 쓰레기들이 넘쳐났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분노한 프랑스 시민들이 이 쓰레기를 관공서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국가와 정부,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파업이 발생합니다. TV에서 또는 거리에서 파업을 목격하는 우리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역사는 1946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7, 80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화로 돌입하면서 중공업이 발전하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발전하던 시기에 딱 같이 발맞춰서 노동조합의 발전도 일어났습니다. 자본가들은 최대한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생산량을 늘리길 원했고, 노동자들은 그것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당시 노동법에도 근로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12시간, 15시간 가까운 그런 노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래 되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대로 살기는 힘들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회사와 고용주를 상대로 한번 목소리를 내보자,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노동조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3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모일 수 있고, 회사에 이야기해보자고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체 행동, 그러니까 파업을 돌입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약 10%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87년도의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해서 한 20% 가까이 올랐지만 점차 이제 떨어져서 10%를 조금 보이고 있는데, 2016년에 OECD 국가들의 평균 노조 가입률을 보니 27.8%,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3배 정도 수준인 것이죠.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한 7, 80%까지 가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자본주의가 되게 강한 영국이나 일본, 미국 이런 등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한 80% 가까이 되다 보니 눈치 보고 또 조직을 생각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상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남극 설원에 있는 펭귄 이야기인데요. 한 무리의 펭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힘이 없고 나약한 펭귄이 한 마리 뒤에 뒤처집니다. 근데 그 펭귄을 노리기 위해서 독수리가 한 마리가 하늘에서 윙윙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 펭귄이 정말 놀라운 일을 보여줍니다. 이 쓰러진 펭귄을 무리 안으로 집어넣고 이 펭귄 무리가 이 한 마리의 펭귄을 보호를 합니다. 기회를 놓친 독수리가 그 무리로부터 도망하게 되는 이런 영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개념은 연대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혼자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회사와 싸우기도 하고 좀 더 나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도 하는 것, 이런 것이 연대의 개념인 것이죠.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 과격한 것 아닌가, 그건 몸으로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 또 나는 비교적 안정적 연봉과 안정적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니 노동조합 필요 없어, 이런 생각만으로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좁은 시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고, 노동자가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고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논의하고 또 노동 환경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한 대형 마트에서 투쟁했던 노동조합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일방적인 사측의 부당 해고가 발생하고 이에 맞서서 직원들이 하나둘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하지만 현실에서는 참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측의 회유에 넘어가기도 하고, 웬만해선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냥 수능에서 살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오죠. 누구나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벼랑간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받기도 하고, 일하다가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 모욕이나 성적 모멸감을 느끼는 발언을 들을 날도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연대의 상황을 함께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혼자 고립된 외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넣어놓은 이야기가, 외국인들 모여서 TV 프로그램, 이제 각국의 나라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죠. 네, 거기에서 프랑스 출신인 그 청년이 이야기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본인들의 국가에서는 그 사장을 이렇게 노사 분쟁을 하다가 얘기가 잘 안 통하고 그러면 사장을 납치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9년에는 노동자들이 C은행 지사장을 납치하기도 했고, 2015년에 A항공사 인사팀장을 납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사장 한 명만 피해를 입으면 되기 때문에 노사 갈등을 해소하는 데 꽤나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또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입니다. 노동자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교섭을 진행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파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사람의 인권, 권리가 자본, 돈보다 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의 노동조합처럼 적극적인 행동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펭귄들의 연대 의식만큼은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